근데 뭐 영장 없이 이렇게 압수를 해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형사사법의 이 과정에서 다른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안녕하십니까. 파봇의 법공부 시간 로봇의 오늘도 대한민국 법조계의 간디 최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네요. 네, 네. 지난 2월에 뵙고 이제 한 네. 3, 4개월 만인 것 같아요. 매주 하고 싶은데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언론에서 이제 뭐 최근에 그 압수수색에 관해서 뭐 매일 등장하는 것 같은데 압수, 수색 뭐 법률 용어로 어떤 의미인가요? 형사 절차가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고 국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이제 절차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이제 먼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증거인데요. 압수수색은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압수는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서 보관하는 것을 말하고요. 수색은 사람이나 이제 장소를 강제로 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색 같은 경우에는 압수를 하기 위한 이제 전초 단계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수색만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수 외에 이제 수색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뭐 이제 어찌되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제약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형사소송법에 당연히 이제 규정이 돼 있겠죠. 압수수색 관련해서. 네, 헌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돼 있는데요.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강제로 물건의 점유를 빼앗고 또 강제로 이제 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네. 없어서 그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관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 가장 필요한데요. 왜냐하면은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도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증거재판주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건 형사뿐만 아니라 뭐 민사 절차 이런 것도 일단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근데 형사 절차는 다른 절차랑은 좀 다르게 가장 국가의 강력한 제재인 형벌권이 행사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 형사에 있어서의 이 증거재판주의는 이 증거의 그 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준수한 증거여야만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형사사법의 그 정당한 이제 목적을 달성을 하되 그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목적과 불필요한 이제 기본권 침해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적법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죄를 졌으면 뭐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반드시 네. 뭐 그 죄를 밝혀내야죠. 근데 이제 요즘 압수수색 영장이 굉장히 많이 발부가 되더라고요. 영장 네. 발부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재판에 사용되는 증거는 개인이 수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수집을 네.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냥 이제 임의대로 주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드물 것이고 강제로 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들이 많을 건데 이와 관련돼서 헌법에서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2조와 16조를 보시면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찰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피면요. 검사는 범죄 수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볼 때에는 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또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한정해서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이 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영장만 받으면 뭐 어떤 증거든지 그냥 압수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압수는 발부받은 영장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데요. 결국에는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압수되었는지는 영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부된 영장 내용을 살펴서
이 정도 이제 압수할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압수는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 증거는 뭐 혐의 사실 그 자체와 관련된 증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뭐 동기나 뭐 예를 들면 경위 그리고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일시나 뭐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 같은 경우도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신체를 무단으로 이제 불법 촬영했는 경우들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A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법관이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 휴대전화를 이제 살펴보던 중에 A 말고 B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B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도 A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의 뭐 동기나 방법 또 경향성에 대한 간접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B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도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영장 없이 이렇게 압수를 해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압수수색 영장은 사전에 발부받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영장을 받거나 아니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장이 따로 필요 없는 경우로 대표적인 게 임의 제출물 압수인데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보면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압수물 중에서 임의 제출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임의로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출자가 자발적 의사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또 이때 임의 제출하는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도 해당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 임의 제출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럼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그 주변의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의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네. 피의자인 경우는 이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임의 제출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요. 뭐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서 뭐 그 핸드폰 좀 잠깐 뭐 봅시다.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저희들이 들고 와서 좀 보고 싶은데 저희들이 가져가도 되나요?라고 했을 때 아, 네, 뭐 그러세요. 이제 요런 이제 뭐 대화의 내용으로 임의 제출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괘씸죄 이런 거. 수사기관에서는 임의 제출 안 하면 일단 나쁜 놈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뭐 심증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뭐 다른 사람의 재산이기도 하고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뭐 특히 휴대전화 임의 제출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 사실과 관련돼 있는 정보도 있기도 하겠지만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업과 관련된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도 휴대전화나 뭐 이런 뭐 컴퓨터 이런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일률적으로 달라라고 했을 때 좀 주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네, 경우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뭐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개인의 자유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임의 제출하고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 제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발적. 그럼 누가 이제 임의 제출할 수 있는 건지 또 범죄 피해자도 피의자의 물건을 이제 임의 제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법적으로 중요하겠네요. 네,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은 물건의 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이면 되지 피의자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사건의 단서가 되는 뭐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임의 제출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압수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여부 관계없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엄청난 일인데 당연히 뭐 이런 과정에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영장을 제시해서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게
미리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집행할 것이고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당사자가 그 참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참여권을 보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압수를 했는지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압수한 직후에 뭘 압수했는지 목록을 교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영장주의를 이제 그대로 이제 보장을 받고 그리고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들이 수집되지 않도록 또 제한을 해서 네. 뭐 개인의 인격권이나 뭐 이런 이제 영어권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압수를 당했는데 저쪽에서 뭘 압수했는지 이렇게 네. 목록을 전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불법이네요. 네, 위법합니다. 네. 예. 이런 경우는 재판에서도 되게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이런 그렇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예, 네. 일단 재판 절차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증거 재판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뭐 그 비교 형량을 하는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위법이 너무 사소한 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지키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그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게 돼야 된다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아주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요즘 중요한 게 우리가 그 휴대폰, 컴퓨터, SNS를 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사실은 대화를 카톡이나 SNS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화를 정말 개인의 그 일기장 같은 정보들이 많은데 이런 전자정보 입수 관련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절차를 지켜야 되는지 좀. 네, 뭐 범행에 사용된 뭐 칼이나 이런 도구들을 제출하는 것은 뭐 이런 쟁점이 없겠지만 전자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 전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매체들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범죄 혐의랑 관련 없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은 사생활이나 이제 영업 비밀을 침해당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수는 그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물건만을 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그 해당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추려가지고 그 부분을 복제를 하거나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들은 사전에 영장을 또 제시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압수 목록을 교부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장을 제시를 받아서 무엇을 압수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참여권을 행사해서 정말 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것만을 추려서 복제하는 것인지 옆에서 이제 보고 그리고 나중에 압수 절차가 끝나면은 그 압수된 거 목록 좀 보여주세요. 아니, 보여주세요가 아니죠. 이제 목록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압수됐구나라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당연한 권리니까요. 예, 네. 이게 법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권리니까요. 네. 예, 그걸 이제 받아서 그 사생활과 인격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킬 수 있는 거죠. 정보 같은 게 이제 뭐 현장에서 바로 탐색해서 이제 추려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현장에서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이걸 다 추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컴퓨터에 있는 정보들도 마찬가지고요. 양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 진행 현황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바로 탐색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곤란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이러한 예외 상황을 예상을 해서 이런 경우에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한번 보셔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러면 이제 외부 반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매체 자체를 이제 수사기관이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휴대전화라든지 이제 컴퓨터 그 자체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 전체를 하드카피, 뭐 이미징 이런 것들을 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압수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수사기관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서 이 밀봉된 압수물을 개봉하고 다시 또 탐색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이때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압수를 해야 된다는 제한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당사자들도 여기 참여를 시켜달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 압수물이 개봉될 것이다, 언제 탐색할 것인가를 이제 미리 고지를 받고 그때 참여를 해서 이제 정말 그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뭐 수사도 이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죄가 있건 없건 간에 또 수사를 받는 당사자의 기본권이 헌법에 또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해야 되고 또 네. 요구해야 될 건 요구하는 네. 그래야 이제 서로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또 합리적인 절차를 지키게 되고 네. 또 피의자는 기본권을 보장받게 되고 그렇게 되겠는데요. 예. 그리고 요 범죄의 수단이나 이제 방법이 되는 이런 증거들도 그 가해자 뭐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뭐 이런 물건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 이런 곳에서도 증거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거 휴대전화 제출하면은 나의 뭐 다른 정보까지 수사기관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의 이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이제 압수할 수 있다 이런 제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도 정말 내가 지금 고소하고자 하는 이런 사건과 관련된 정보들만 보는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뭐 수사기관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또 우리 국민 개개인 이런 노력을 해야 또 네. 법 질서가 더 수준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역시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 이 형벌권 또 이제 헌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또 우리 기본권 네. 또 헌법에 보장된 거라 이게 충돌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이 그렇죠. 좀 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네, 저번에 헌법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 형벌권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압수수색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수단의 적성성이 있는가? 이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이 과정에서 다른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이 비례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적당하게 발휘가 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는 게 또 이 관련 법리를 또 발전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적법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나 대상이 되는 국민들 서로 이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래야 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고여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노력할 때 이제 더 기본권이나 이런 게 잘 보장되면서도 또 네. 그 사회 그 여러 그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또 그런 효율성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범죄와 관련된 압수수색 이런 거면 무조건 다 내주고 뭐 이런 게 뭐 좋은 것만 이렇게 협조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네. 그게 잘못하면 좀 우리 법 수준을 되게 기본권 침해 쪽으로 이렇게 네.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경우에도 뭐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특히 이제 죄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 이런 절차를 충분히 요구하는 네. 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아, 왠지 좀 더 문명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최변.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